성경 속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반목과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 작은 제 세계 안에서 아이들 둘의 다툼을 중재하는 게 제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도 아들 둘 키웠고 이제 손주들도 옆에 두고 있으니까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중재해야 될 때가 많고 지금도. 그런데 중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실은. 맞죠? 네, 중재, 조정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이게 공평. 네. 아이들이 추구하는 게 공평이거든요. 이거 네. 공평하게 해달라. 네. 근데 그 공평이 정말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네, 공평은 사실 다 나한테 이로운 게 공평하다고 느껴지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그 신약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잘못은 무엇인가, 뭐가 공평하고 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짧지만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성경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실 뭐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네. 것 같아요. 내 말 잘 타일러 보고 네. 결국에 안 되면 그냥 멀리 하라. 아닌가요? 요즘 사실은 네. 많은 뭐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것 중에서 네. 사실 각광받고 손절하라. 있는 게 네. 이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낫다. 네. 애써 우선- 노력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네. 하느니 네. 안 된다. 사람은 안 바뀌니까 이런 사람은 거리 두어라. 그게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다. 이런 컨텐츠들이 최근 정말 많은 것 너무 같고요. 많죠. 네. 그게 또 뭐 심리학자들, 뭐 정신과 전문의들의 언어이기도 하니까 네. 그게 우리 정신 건강에 맞지. 내가 살아야 맞지. 네. 뭐 이렇게 해서 더 뭐랄까 지지를 받는 것 같거든요. 네, 요새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회인데, 그러니까 성취는 성취대로 힘들고 관계는 관계대로 힘드니까 너무 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라도 좀 휴식을 가져라 하는 조언인데, 어떤 면에서 맞긴 하지만 그게 너무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을 잃으면 개인들이 다 파편화되고 섬처럼 고립되고 정말 힘들 때 어디 기댈 수가 없어서 훨씬 더 외로운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네. 너 혼자서 잘 살아라는 또 아니죠. 그래서 요새 뭐 쇼펜하우어랑 니체랑 너무 유행인데. 그죠. 마흔에 읽는 니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사실 거의 친구가 없었어요. 니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평생 고립돼서 장가도 안 가고 제자도 없고. 말년에 정말 그 쇼펜하우어는 아래층 아줌마하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니체는 치매로 죽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철학이 냉소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맥락을 알면서 좋아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네. 말씀에서 알려주시잖아요. 네. 말을 들으면 네 편이 되는 거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명의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힘을 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리 내하듯 해라. 이 말은 네. 결국에 영 안 맞으면 거리를 둬라 하니까 지금 이 말하고 좀 근데 같은 말 그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 있는 거죠. 하긴 중간 충분히 과정. 네. 그 자기 의사를 좀 표현을 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또 공동체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거리를 두는 거지.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거는 실은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요즘- 바꾸는 거를 떠나서. 그렇죠. 예. 요즘 사실은 그 손절이란 단어가 저는 네. 정말 좋지 네. 않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계가 너무 어려워. 거리 두자. 이 관계도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삐걱대지? 거리 두자. 그러다가 네. 정작 내가 문제였다라는 걸 모른 채 그렇죠. 어느 결에 보니까 내 주변에 관계가 이렇게 빈약했나? 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내담자들 만나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억지로 맺는 사회적 일터에서의 관계 그런 관계에는 의미를 두지 않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은 거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들도 요즘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는 실은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예컨대 내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이건 선물이야. 근데 남이 받으면 그건 뇌물이에요. 요즘 가장 흔하게 했던 말로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네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잣대를 네. 나에게도 엄격하게 들이대야 되는 때에 그게 네. 안 되더라. 근데 또 사람인지라 그게 네. 안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네. 그리고 서로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 듯 해야지 서로 그게 합의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절대 요만큼도 양보도 안 되고 손해를 보면 안 돼. 그러면 절대 합의가 안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절대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갈등과 반목이 네. 뭐 해결될 기미가 영영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내 이해관계와 상대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근데 정말 상충해서인지 네, 아니면 싸움을 위한 싸움인지 모를 때가 좀 있어요. 그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화해랑 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꼭 정치 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직역에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빠르게 우리 20세기 역사에서 비교적 빨리 화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혁신을 잘한 그 시기가 루즈벨트가 이 대공황 이후에 네. 대통령 된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시기로 뉴딜 정책을 해서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 루즈벨트의 그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 당신도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잘잘못을 따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무조건 잘했고 너는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의사가 정말 내 의견이 정말 진실인지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판단을 거친 다음에서라도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두 명의 판단. 우리가 판사들이 재판한 게 고법에서 바뀌고 대법에서 또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AI가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서 결정하게 해달라 뭐 이런 뜻이죠. 그 2000년 전이니까 무슨 삼권 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사법 체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선진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조언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근데 그게 우리가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런 기본적인 그 조정 갈등을 여지껏도 못 배운 거죠. 제3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내 편 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그걸 못 깨우치는 것 같으니 내 말이 안 먹히면 다른 사람의 말도 좀 합세해보자 할 땐 정말 다른 제3자를 데려오지 않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편일 사람을 그래서 그게 이제 데려가니까. 관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인 의견은 어떤 공동체가 좀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집단 뭐 정신
집단 지성? 예, 근데 저는 지성이란 말을 쓰기가 조금 그래요. 집단이 단지 집단이라는 이유로 지성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단이 오히려 반지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았죠, 역사 속에서도. 네, 그래서 집단이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지성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집단이 모였을 때 아주 극단적인 의견들이 걸러낼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가 모여서 이게 뭐가 잘한 거고 뭐가 잘못이냐를 이제 걸러내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절대자를 생각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절대자라 하면 그러니까 신, 네, 하느님, 우리 뭐 하느님을 야훼. 지향하는 관점에서 그렇죠. 판단하는 것과 네. 그런 지향 없는 판단은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의 잘잘못하고 절대적인 신의 입장에서의 잘잘못은 조금 또 다를 수 있고 또 우리는 항상 나랑 연결됐을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거기에 훨씬 더 공감하고 거기에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 유기묘나 유기견이 학대를 당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공분해요. 너무 울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예컨대 뭐 가자나 시리아에서 애들이 팔다리가 잘리고 뭐 화상당하고 죽고 이런 거에 울고 공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개, 고양이 죽어가는 거는 슬퍼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거든요. 인간이 나랑 관계가 있거나 내 앞에 있으면 거기에 다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잘잘못을 우리 인간의 측면으로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항상 내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정말 엄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해도 영원히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해야 우리가 거기에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렇죠. 접근하는 네네. 것이 네. 중요하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되면 결국엔 단절하십시오라는 게 이렇게 유행처럼 네.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가 이에 네. 대해서도 좀 궁금해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 시대 겪고 그러면서 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어려운데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상대의 잘못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 멀어져라. 이렇게 이제 논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최근에 왜 갑질 논란이라든지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네. 뭐 학교 폭력 중에서 따돌미라든지 이런 그 폭력적인 상황인데 이쪽이 좀 강자고 이쪽이 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뭐 미투도 그렇고 많이 이제 그 신문이나 뭐 이런 그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자네, 내가 저 강한 사람들한테 휘둘리네 하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꽤 많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회사나 어떤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집안에서도 보면 뭐 아들, 딸, 뭐 사위 며느리들이 뭐 시부모님, 뭐 장인 장모, 뭐 내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이런 뭐 트라우마를 받았고 이렇게 내가 억압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가서 직면을 하면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마. 이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친부모라도 뭐 멀리해라. 뭐 시댁 식구들이랑 뭐 처가 식구를 아예 손절하고 각자 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파편화시키는 조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주 병적인 성격 장애가 있다든가 뭐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든가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뭐 계속해서 뭐 아주 착취당한다든가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도 가서 직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의사를 충분히 얘기하지도 않고 또 상대방 의견을 듣지도 않고
나는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대로 시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지만 시부모님들은 시부모님들대로 내가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장인 장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내가 사위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부모들은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자식은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일단 충분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양쪽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좀 공감을 해주죠. 근데 대부분은 그 양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 한 칸에 시부모하고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부모랑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너무 불편할 수밖에 네. 없죠. 그런데 그거를 시부모의 어떤 성격이다, 아들 며느리의 성격이다라고 정신과 의사가 니네들 성격이 문제니까 손절하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 사람들이 이 단칸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모든 거를 멜로드라마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울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살아요. 살다가 어떤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애를 다시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보낸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 또 고향에서 아예 데려올 수 없다든가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엄마가 나를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아이 교육을 위해서 여기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 상황을 모르고 엄마가 날 버리고 외국으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엄마는 네가 무슨 문제고 너는 무슨 문제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왜 이주 노동자가 있으면 비자를 줘서 얘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왜 질질 짜게 만드냐고, 양쪽에 갈라놓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네. 함께 살펴봐야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는 그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 있는지, 싸워야 되는지, 또 그 싸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게 공동체가 할 일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부른다는 거는 네. 반드시 그 사람들 재판을 하라고만 부른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어떤 엘리트나 여기서 뭐 제사장이나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구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동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집단 지성이 이 사람들을 재판에서 한쪽은 뭐 마녀 재판에 올리고 한쪽은 뭐 죄가 없다고 판단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럼 한두 사람이 들을 때도 안 되면 네. 교회에 말하고 네. 교회에 말을 했을 때 그 교회 그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네. 그 구조를 같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넓은 관점에서 그렇죠. 바라보고 네.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렇죠. 함께 모색한다. 같이 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너희는 죄인, 우리는 배심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현대로 끌고 온다면은요, 우리 사회에서 이를테면 고부 갈등 되게 핫한 이슈고 네.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도 구조가 있다라고 그럼요. 한다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어떤 그 예전의 그 인식을 그대로 네. 지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이게 일치하게, 그러니까 의견을 충돌하는 거죠. 네, 의견을 네. 맞추기가 어려운 이런 네. 구조를 함께 좀 그러니까 쉽게 봐야 하나 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 이 시부모 고부 갈등 이거는 가부장제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 당사자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딸 집에 갔는데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 사위는 너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며느리는 너무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똑같은 일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그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왜곡이고 불일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가모장제라고 그래요. 굉장히 목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또 사위들한테 벌어져요. 며느리들만 괴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위랑 아들의 그 차이를 보는 거는 잘잘못이라는 거는 내 이익을 봤을 때, 내 피부치의 이익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의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고쳐야 돼. 이거는 약간 비민주적이야. 이렇게 조금 큰 틀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좀 시간도 더 걸리는 문제고. 네. 그래서 최근 이제 말하자면은 단절을 부추기는 것이 오히려 각광을 받는 컨텐츠가 됐고, 네. 실제로 많은 관계가 단절되고 있단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좀 봤을 때 요즘 이렇게 다 각자 홀로 외로이 섬처럼 네. 이렇게 관계가 아까 표현하신 대로 파편화되는 네.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그게 뭐 대세이고 시대 정신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게 건강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제 앞으로 AI 뭐 머신러닝 이런 것 때문에 사람하고 사람의 접촉이 더 네.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소외 현상 더 많이 나올 거고 더 고독해질 거고 그러면 이 기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편리하나 정서나 감정은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영성의 힘이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고 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힘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카톨릭 신자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 사람들을 단죄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지배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내가 조종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 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는 거, 그 사람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거고 굉장히 이성과 합리에만 기대면 되지만 잘잘못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는 거는 그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감성이고 영성이고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예전하고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오지라퍼 뭐 이런 표현을 네.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개입하잖아요. 네. 타인의 삶에 많이 개입하고 참견하는 것을 두고 이제는 아유 무슨 오지랖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참견하고 뭐 훈수 두고 뭐 이런 거 전체 전반적으로 그건 꼰대의 역할이다. 뭐 꼰대스럽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아예 이렇게 딱 정형화된 그 지양해야 할 네, 어떤 틀로 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네, 같아서 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옆에서 누가 쓰러져도 섣불리 개입하면 안 돼. 뭐 네. 이런 게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사회에서 스승, 어른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존경받을 어른이나 스승이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야단 맞을 우리 야단 맞아도 그 선생님한테는 하는 그런 선생님 안 계시는 거죠. 네. 우리가 정말 이제 수긍할, 존경할 만한 네. 분이 네. 좀 부재한 상황. 네. 그리고 집안에서도 예전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럼 엄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라도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니네들이 좀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하도 참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일단 후배들한테도 섣불리 조언을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남의 일에 참견을 안 하니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혜라든지 정보라든지 전수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료등과 관록으로 쌓아 올린 네. 그것들을 전수받을 기회가 없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얘기해 주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하고 30년 살면서 떡도 하고 고추장, 된장 다 담고 뭐 김장 존경합니다. 담고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14대 종부거든요. 그러니까 종부가 배워야 될 그 음식들을 내가 다 배웠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며느리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일찌감치 가르치는 건 딱 포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친정에서도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워야 된다 그러고 온갖 살림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음식도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비교적 쉬웠죠. 그런데 지금 아마 친정 부모님이 또는 뭐 자기 딸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주는 엄마들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문화 이제는 별로 없는 것 지혜가 같아요. 다 끊긴 거예요. 저는 정보도 여전히 끊기고. 할머니의 북구미가 그리운데 네. 그걸 할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끊기죠. 예,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사실은 억압적인 부분도 있으나 또 풍요롭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억압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풍요로움도 사라지게 되는 그 좀 단점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다시 옛날처럼 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대세가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차갑고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성당에 나가고 그러면 비교적 어른들한테 좀 잘하고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거의 가치를 좀 생각하고 이런 젊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희망을 그래도 가져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뒷부분, 요 부분을 또 한번 보면 좋겠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예,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함께 좀 곱씹어 봤으면 하는 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영성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하자 이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뭐 나중에 하느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정의롭지 않은 일을 그대로 놔두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년에 걸쳐서라도 뭐 예컨대 독일의 나치 그 전범들은 그 사람들이 거의 100살이 돼서도 데려가서 재판을 해서 뭐 무기징역에 하고 사형하고 다 했어요. 네.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성수대교부터 뭐 무슨 세월호에 이태원에 최근에 최상병까지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덮지 말고 잘잘못을 따질 건 따지고 억울한 사람들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묵은 상처들을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밝은 데서 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가야 똑같은 잘못을 안 저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풀 거는 다 풀어야 된다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네. 땅에서 풀 수 있는 거 최대한 풀어야 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그 말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새겨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이야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